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발 늦은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변화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와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최적화가 안 되거나 이랬던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쉬웠던 폰이 G5. 블록처럼 조립하는 모듈 폰이 있었어요. 나는 네. 그래, 난 그 현장에도 있었어. 현장에? 뭐 어떤 현장에? 아니 그 발표하고 이제 행지원하는 네. 행사고 뭐고 다 있었다고요. 아, 그 어땠어요 그때? 딱 보셨을 때? 정말 IT 기자 네.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당시에 LG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그 개념 자체가 그 모듈화 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뭐 이런 거지. 자동차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는 지금 사람 사용자들이 내 스스로 좀 돈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퀴? 튜닝? 그러니까 튜닝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그치. 그 튜닝을 다 표준을 만들어서 아주 쉽게 해갖고 제공을 해준 거야. 옛날에는 카메라가 별로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렌즈 이렇게 딱 끼면 광각 카메라가 확 된다거나 막 그리고 그런 여기 식으로. 또 그 모듈 빼고 또 하나 집어넣으면 갑자기 스피커가 좋은 그치. 사운드가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블록처럼 꼽았다 뺐다 하면 그리고 얘가 그때 막 같이 변하고 했던 게 막 그런 뱅앤올룹슨이었다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G6가 됐더니 다 없어졌어. 그게 야, 다음 전화기에도 이거 쓸 수 있겠지 하고 써야 되는데 아예 모듈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모듈화가 정립이 되려면 이게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그 모듈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팔렸겠냐고. 아니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갖고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야.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LG가 참 여러 가지 기술과 시도와 아까 말한 음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서 음질을 엄청 신경 쓰고 막 음질에 막 여러 코덱을 쓰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그렇게까지 음질에 신경을 쓰나? 썼지. 신경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근데 항상 시대가 조금 빨랐어. 시도했던 그 시기가.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그 사실 음질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더욱더 좀 많이 중점을 잡았던 게 그 동영상 코덱.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코덱 이슈가 없죠. 왜냐면 애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니들이 우리 거에 들어오려면 우리 기준을 만족시켜서 맞아. 들어와라고 하니까 무조건 변환해야 돼. 무조건 모든 변환해야 콘텐츠 돼. 제조사들이 네.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들어갔는데 구글 안드로이드에는 이 하드웨어 기반의 코덱,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잘 실행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을 모듈에 넣었어야 됐거든. 기술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하느냐 이런 어떤 경쟁은 있었는데 그거를 삼성이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같은 걸 보면 뭐 색감이 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왜요? 모든 건 감성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원래 동영상 물론 뭐 카진 코드 같은 데다가 원래 한 30분씩 이렇게 동영상 딱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조심조심하게 그 꼽아가지고 손 꼽아가지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와 나오는구나 역시 나는 감성으로 막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원래 동영상 보는 느낌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모듈형 그게 G5였었나?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벤트로 이런 걸 했었어요. 이게 이제 LG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커다란 애드벌룬 하나에다가 스마트폰을 달아서 성층권까지 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계속 돌린 거지. 그 실제로 영상이 우주와 그 하늘의 경계선까지 올라가서 찍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첫 스마트폰의 출사표 같은 마케팅 영상이었고 그 다음에 찍었던 게 북극을 갔어. 스마트폰을 들고서 북극 가서 오로라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LG가 약간 그랬던 우리 카메라 좋아요, 우리 내구성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에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멋있는 얘기고요. 무슨 그게 말이야? 아니라. LG 카메라 진짜 안 좋은데. 이게 그래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핑계인데 아쉬워요. 맞아요, 진짜 아쉬워요. 그 저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너무 많았고. 맞아요. 삼성은 어떻게 보면 피처폰에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는 삼성이 그랬다는 걸 들으니까 확실히 이게 맞는 게 어디든 혁신 기업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 그전 시장에서 1, 2위를 하던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결국에는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코닥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와 필름 이제 카메라가 DSLR로 갈 때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원래 코닥이 최초로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그럼. 근데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가만히 놨던 이유가 이게 자기네 시장을 잠식한다는 그렇지. 이유로 이게 혁신을 할 때 그 오히려 1등으로 있는 기업들이 혁신하기 어렵다라고 하려는 관련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피처폰 때 2등했던 노키아 그리고 LG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데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되기를 원했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됐던 것 같고 또 분명히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부서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분명히 이거 좀 늦추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따라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은 네이트온이 이제 뭐 문자해서 카카오톡 넘어갈 때 뭐 이때랑 좀 비슷한 어떤 그림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꾸로 지금까지 스마트폰 해온 거 자체도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그 상황에서 보면 좀 그게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게 23분기 연속? 그 정도죠. 네. 그래도 중간에 한번 흑자. 그러니까 흑자가 난떠도 어쨌든 연속으로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니까 거의 뭐 6년. LG 아프지 마. 적자 규모가 5조야 5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주가는 올라. 그러니까 IR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LG 컨퍼런스 IR 발표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IT 저도 알고 IT 모든 매체들이 다 알아. 야 MC 이제 좀 놔라. 백색가전 열심히 하자. 예. 전장으로 가야지. 전기차 가야지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스마트폰이 어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사겠죠? 근데 갤럭시 중에서 또 보급 라인이 있으니까 그 그럼 라인 결국은 삼성이네. 그럼 이제 이건 고객 입장인 건데 그럼 이제 제조사 입장으로 보자고. 내가 삼성이야. 그전에는 LG라는 경쟁자라도 있었단 말이야. 이 얘들이 없어졌어. 아싸 신난다 이러겠지. 난 뭐 할까? 가격 올려야죠. 당연한 얘기지. 기업의 목적은 뭐 이윤 추구야.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거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성이 그래도 그쵸. 우리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 측의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어차피 통일화하기 때문에 뭐 이게 가격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모르는 있어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통신사와의 그 힘싸움에서 확실히 삼성이 우위를 정할 건 맞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뭐냐,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통신사 전용폰, 뭐 삼성이 어떤 전화기를 내더라도 막 빨간색은 막 KT에만 전용으로 낸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 입장에서 이제 통신사한테 딜을 하겠죠. 그래서 야 너네 이번에 우리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우리 SK에 밀어줄 거야. 뭐 그게 될 수도 있는 그림이 분명히 그러니까 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발언권이 분명히 강화될 거라는 건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으로만 그쵸, 본다면 그쵸. 뭐 글로벌 시장은 별개의 이슈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렇다면 LG전자 사람들은 이제 무슨 폰을 살까? 이게 아이폰. 난 궁금해. 아이폰. 맞아. 삼성은 왠지 경쟁자의 그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폰 살 것 같다고 좀 동의하는 게 실제로 음. 그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초창기 때 내부 직원도 설문조사에서 아이폰이 제일 못 봤어. 오히려 삼성은 아이폰을 사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사는데 못 사는 거지. LG는 야 드디어 나는 아이폰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지금 거. 관련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내부에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어쨌든 애플 아이폰 사면 알지만 LG 이노텍이나 이런 데서 디스플레이가 거의 대부분 다 LG 패널이니까 맞아요. LG 입장에서는 아주 핑크가 좋은 거죠. 비록 LG 우리 스마트폰은 나오지 마크는 부품이 않지만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부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LG에서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아이폰을 좀 많이 산대요. 근데 재밌는 건 아이폰 중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안 산대요. 왜요? 패널. 그 아이폰 12 프로 맥스만 삼성 패널이 들어가 있대요. 너무 웃긴다. 와 삼성 대박. 패널이 그것만 100% 채택이라 그거는 안 사고 아이폰 12 프로만 이렇게 산다. 뭐 어머. 이런 기사들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무튼 저희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LG 잘 마무리하시네. 마무리 안 하면 LG의 5분까지 갈 것 같아. LG의 아직 스마트폰 패널 더 많은데.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네, 할
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쵸. 다음에는 정말 그냥 우리 역사 시리즈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진짜 할 말 아직도 뭐 단톡법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단톡법은 다음에 한번 분명히 이슈가 생길 진짜로 거야. 한 시간에. 내가 볼 때는 이제 삼성만 남았기 때문에 100% 단톡법과 관련된 이슈가 1년 안에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할 내가 때 살짝 예언하면 이제 없어질 걸. 단톡법 자체가 다시 또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단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언젠간 얘기를 하고 해보도록 하고 저희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분 저희 보시기에 다소 좀 산만하고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도 나도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알아도 쓸데없는 아이디 잡학사전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네. 결론적으로 그래도 LG에 대해서 한 가지씩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마칩시다. 마지막에 좀 아니 클로징 하다가 갑자기 또 그만해!